고객이 이 상품을 이용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. 오늘은 고객이 상의해 볼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상의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 상품을 이용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.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. 그랬을 때에는 내가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상의할 사람을 찾게 되거든요. 그 상의할 사람을 찾는 건 뭐 여러분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. 누구한테 동조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. 너 그거 괜찮은 거다, 잘하는 거다 라는 것들을 확신이나 확답을 좀 받으면 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. 그랬을 때 상의할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. 그러면 반대로 보험에 가입을 해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제가 배우자하고 상의를 해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의중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럴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고객님, 맞아요. 상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상의할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저랑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떤 문제가 있는지, 어떤 게 궁금하신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, 그리고 배우자님하고 오늘 상의를 하시게 되실 건데 저희가 1시간에서 거의 1시간 반 정도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다 전달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요점만 전달하시게 될 건데 그게 기존 거와 좀 비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보험료, 돈에 대한 것만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상담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보험의 경험이 더 많은 건 배우자님보다는 고객님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러면 결국에는 배우자님 들었을 때는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기존보다 좀 비싸다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상으로 조언을 주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집안의 전체적인 보험이라든가 의사결정은 제가 볼 때는 고객님이 하시는 게 맞고요. 내가 의사결정이 잘 된 건지, 그리고 가정에 돈을 지불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님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상의를 언제까지 하실지만 이야기를 주시면은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를 한 거냐면 첫 번째는 상의할 영역을 좀 나눠줬다라고 보시면 돼요. 왜냐면 전체를 상의한다는 건 너무 큰 일이고요. 고민이에요. 그래서 자꾸 뒤로 미뤄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할 거, 배우자와 가족과 상의할 거를 구분을 좀 해줬고요. 상의를 하고 우리가 이제 헤어질 거잖아요. 상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헤어질 텐데 다음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잘 몰라요. 상의를 했냐고 자꾸 전화를 드리면 뭔가 강요하는 것 같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랬을 때 데드라인을 정해주는 겁니다. 상의를 언제까지 하실 수 있냐, 언제까지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데드라인 이후에 우리 통화를 합시다. 여기까지 약속을 좀 지어준다면 고객이 상의해 볼게요 라고 하는 약간 모호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고객이 상의한다는 게 핑계인지 아니면 상의한다는 게 진짜인지, 상의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고객들한테도 전달을 해줄 수 있다.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앞으로 이제 상의해 볼게요 라고 하는 고객을 만나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